떨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의 백만송이에요. 아마 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최근에 많이 접하셨을 수 있는데 설악산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한파로 인해서 사망 사건이 일어난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한 번 더 등산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등산용품, 등산복 굉장히 비싸잖아요. 특히나 저는 등산이 굉장히 좋은 취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금액 대비 정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인데 초보자분들이 A부터 Z까지 다 구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등산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대체품들을 가지고 다녔는지 그리고 아무리 등산 초보자라도 이건 꼭 사야 한다 라는 건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꼭 사야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는데 등산화 그리고 등산 스틱은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등산복은 이따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대체할 수 있는 의류가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험한 산 가는 거 아니고 막 종주하는 거 아니고 당일 산행을 간다고 하면 이 둘은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화, 등산 스틱은 정말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등산화는 이전에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리 100m, 200m, 300m, 400m 낮은 산을 간다고 해도 어떤 길이 나올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잔돌이 많아서 발목을 꺾일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급격한 암벽 구간이 나타나서 발이 쭉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고 산에서는 어떤 길이 나올 줄 모릅니다.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평한 길도 있다가 위험한 길도 있다가 합니다.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주는 접지력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하고 발목이 꺾이지 않게 잡아주는 발목 안정성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등산 스틱은 제가 진짜 악플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악플이 고작 저산 가는데 스틱 가지고 오버한다. 이런 악플을 정말 많이 보는데 저는 이건 악플도 아니고 그냥 거만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말 모든 산에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체중을 분산해주는 것만으로도 무릎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고 또 균형을 잘 맞추게 해줘서 하산할 때 훨씬 안전하고 수월하게 하산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럼 이제 을상 이야기로 가서 을상은 꼭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헬스 갈 때 입는 옷도 될 수 있고 농구, 축구 막 일상복에서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목적하는 산의 기온이 몇 도인지 알아야 하는데 사실 이걸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발이 100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0.6에서 7도 정도 또 낮아진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 그걸 다 계산해서 갈 순 없잖아요. 이 밑에서 그러면은 나는 해발 800m를 갈 거니까 이 800m 정도 갈 거면 100도에 0.6도씩 해서 계산을 해서 여기서는 이 온도니까 이 온도에 맞는 옷을 챙겨 라고 하는 게 거의 사실 무의미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말 이론적인 거고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서 훨씬 추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의 날씨, 시간대, 바람, 고도 모든 영향을 다 받아서 오늘 여기서는 엄청 따뜻했는데 갑자기 여기 올라가니까 막 겨울이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등산 영상에서 산은 그냥 사계절이 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걷다 보면 너무 더운 순간이 있어서 벗어야 하는 순간도 오고 정상에 올라가서 쉰다라고 하면 아무리 기능성 티셔츠도 젖을 수밖에 없어요. 젖어 있는데 바람이 불고 나는 운행하지 않는 중이다 라고 하면 체온이 급격히 저하하겠죠. 가장 안에 베이스, 중간에 미들, 가장 밖에 프로텍션 레이어를 입는다고 기본적으로 개념은 알려져 있는데 그 역할을 이 세 가지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지 꼭 이 세 가지만 챙기고 다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에 입는 베이스 레이어는 뭘 입어야 할까요? 등산 전용 티셔츠라고 해서 나오는 게 정말 고가의 제품들은 다른 역할을 하겠지만 사실 저는 일반적으로 요가복이나 다른 헬스할 때 입는 옷, 기능성 티셔츠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접한 제품들을 이제 보면 대부분 폴리에스터가 주를 이루고 신축
신축성을 위해서 스판덱스를 섞기도 하고 촉감을 위해서 나일론을 섞기도 하고 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기본적으로 정말 저렴한 요가 브랜드의 티셔츠도 다 보면 같은 폴리에스터 계열을 이루고 있고 똑같이 폴리에스터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도 이제 가격이 다른 거는 어떤 원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폴리에스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실은 다른 거죠. 큰 차이를 직접적으로 크게 느낀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고, 그리고 특히 막 이런 기능성 티셔츠가 몸매를 좀 타이트하게 보이는 게 싫어서 면티를 많이 입으시는데, 면티는 저는 여름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여름에는 땀을 워낙에 많이 흘리니까 기능성 티셔츠도 젖어요. 근데 겨울은 저는 면티는 정말 비추천합니다. 왜냐면 안 말라요. 사실 날씨가 별로 춥지 않은 날에도 안 마른 상태에서 바람이 크게 불면 너무 춥기 때문에 면티는 입지 않고 속에는 그냥 기능성 티셔츠를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미들 레이어, 프로텍션 레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두 가지를 생각해서 외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바람을 막아주는 용도, 두 번째로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 바람을 막아주는 용도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고어텍스 방풍 소재. 딱 봐도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뭔가 바람을 정말 잘 막아줄 것 같은 이런 거는 사실 뭐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조금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설산을 많이 다니고 바람이 정말 많이 불 때 이때 좀 경험을 하고 구매를 했었고, 그 외에는 그냥 보온이 되는 거를 여러 개를 겹쳐 입으면 방풍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험한 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온이 되는 이런 외투들을 여러 가지를 레이어드해서 입으면서 산행을 했었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보온이 되는 외투는 이런 플리스 재질이 있죠. 이 플리스 재질은 양털처럼 표면에 이렇게 기모를 일으켜서 보온이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재들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 아까 봤던 방풍 소재들처럼 바람을 강력하게 막아주는 힘은 부족하지만 사실 이런 후리스는 우리가 일상복으로도 대부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등산을 시작할 때 너무 큰 돈을 들이는 것보다 이런 거를 또 겹쳐 입거나, 또 저는 얘 말고도 자주 입는 제품이 있는데 이런 경량 패딩을 굉장히 많이 입습니다. 이런 경량 패딩도 바람을 확실히 막아주진 않지만 얘네의 장점은 이렇게 작게 가방에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고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사실 이런 플리스 같은 경우는 가방에 한두 개만 들어가도 가방이 꽉 차고 무게가 확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운행할 때는 플리스를 입고 이런 경량 패딩을 가방에 넣고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서 또 이 제품은 제가 너무 오래전에 구매해서 동일 제품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제품이 아마 많을 거예요. 표면이 퍼텍스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침낭에 들어가기도 하고 얇은 바람막이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얘네가 굉장히 얇고 부드러워서 이렇게 하나씩 넣고 다니면 굉장히 든든합니다. 속안에 이런 경량 패딩 입고 위에 플리스 입고 그 위에 또 약간 편한 패딩 얇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입고 저는 설산을 다녔었거든요. 진짜 영하의 날씨에 뭐 소백산도 갔다 오고 태백산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 만약에 근데 정말 긴 산행을 계획하신다라고 하면 방풍도 되고 보온도 되고 하는 제품들을 잘 효과적으로 챙겨가시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뭐 왕복 5-6시간 산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굳이 처음에 너무 많은 돈을 써서 무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는 옷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비용도 절감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취미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옷을 만약에 이렇게 못 챙겼다라고 하면 또 정말 제가 항상 영상에서 강추하는 템, 붙이는 핫팩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추가를 한다고 하면 겨울에는 보온병에 뜨거운 물도 가지고 다녀요. 시원한 물, 그리고 뜨거운 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유가 두 가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움직이면 더워서 여름에는 시원한 물 마셔야죠. 그래서 시원한 물은 움직이면서 더울 때, 그리고 정상에서 몸이 추울 때 옷 한 겹 입는 것보다 뜨거운
뜨거운 물 한 잔 쫙 마시면 이 몸 안이 쫙 따뜻해지는 걸 바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고, 또 겨울 산행에는 이제 추가로 필요한 게 있다면 아이젠 스패츠가 필요할 텐데, 스패츠는 사실 눈이 그 정도로 쌓이는 산은 저는 많이 안 가봐서 가지고 가도 안 쓰는 날이 꽤 많았고, 아이젠도 정말 필수예요. 아이젠은 제가 이전에 이 영상에서 추천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셔도 되고, 또 제가 조만간 사용해봤던 아이젠을 따로 가져와서 영상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제가 오늘 혹시 이야기하지 못한 여러분만의 꿀팁, 겨울 산행에서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혹은 이 제품은 진짜 꼭 사야 한다, 아니면 이 제품은 사봤는데 별로 안 사도 될 것 같다, 이런 걸 써라 라는 팁이 있다면 마구마구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러면 혹 또 다른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산행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추워졌는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